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절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이 다소 실망스럽게 끝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소폭 내렸고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또 한 번 하락하면서 나흘째 하락이었고 1820대로 밀렸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짜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그리고 이성규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826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봅니다. 예, 어제 삼성전자가 2.3%나 하락하면서 101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었는데요. 전 세계 IT 업체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또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제보다 0.1% 오른 101만 7천 원 선에서 소폭 오름세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기아차 모두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어제 장에서는 소폭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LG화학이 강한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2.8% 급등 32만 8천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은행주의 흐름도 좋지 못했었는데요. 신한지주가 추가적으로 1% 더 밀릴 것 같고 KB금융 역시 1%대 하락으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가는 소폭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0.6% 강세 출발하면서 15만 6천 원 선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오일은 보합권 내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가 1% 가까이 반등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지주회사인 LG는 1% 정도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호남석유도 1.3% 강세 출발, LG디스플레이 역시 2.5% 급등하면서 25,800원 선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제 기관이 160억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던 코스닥 지수도 어제 종가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 오르면서 3만 5천 원 선 회복을 할 것 같고요. 다음 역시 1% 반등 12만 6,500원 선의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식약청의 허가 기대감에 어제 상한가까지 올랐던 메디포스트가 오늘도 역시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8% 오른 21만 5,800원 선 시초가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선 테마주들이 일제히 타격을 좀 받았었는데요. 안철수도 어제 마이너스 4% 정도 등락이 나왔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1.7% 반등을 시도하면서 15만 3천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J ENM이 오늘장 또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19% 지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ICT가 어제 6% 급등했었죠. 오늘은 다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0.4% 정도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포스코 캠텍은 2.5%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네오위즈 게임즈도 오늘은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좀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드리죠. 젠백스가 2.3%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동서라든지 차바이오엔도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1% 강세 출발이 예상됩니다. 예, 1월 10일 화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될까요? 먼저 하창봉 팀장님께 상황 짚어주시죠. 예. 예, 어제 시장 같은 경우 1825포인트, 6포인트 수준에서 마감하면서 1월 첫 거래일에 종가 수준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좀 1800포인트 이탈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는 상당히 불안한 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침 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8포인트 상승한 1835포인트 선에서 출발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장 자체가 1832포인트 선에서 어떤 시가 고가로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장중한 때 181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장 후반 기관 쪽에서 약간 매수해주면서 반등해준 건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1835포인트 선에서 위로 머리 위에 위치하고 있는 1845포인트 선에 위치하고 있는 단기 매물선에 대한 저항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화학 쪽 종목에서 약간의 매기세가 들어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분 정도 지났는데 지수는 1841포인트 선에서 한 14포인트 정도 급등 출발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차익 종목 몇 가지 살펴보면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오늘 한 1% 상승하면서 102만 6천 원 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약간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삼성전자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지를 같이 보는 것이 수급의 키다 말씀드리겠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팔았습니다는 잠시 좀 매수를 해줬었는데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전부 1%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많이 빠졌던 중공업, 조선주 같은 경우도 1.6%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타 업종에서 좀 반등세가 주목된다 말씀드리겠고, 정유주 흐름 자체가 최근에 이란발 국제유가 불안감 때문에 조금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1% 상승한 15만 7천의 호가가 들어오고 있고, 역시나 뭐 KTNG 어저께 비행기 방어줍니다만 많이 좀 빠졌었는데 오늘은 2% 상승하면서 7만 8,800원, 그리고 통신주 같은 경우도 SK텔레콤을 선두해서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주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이후 기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약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성 매수다 말씀드리겠고, 수급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어저께도 외국인이 3일 연속 현물시장에서 팔았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입니다만 한 57억 정도 매수가 소폭 들어온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저께 정권이라든지 투신, 보험사는 팔았습니다만 기타 법인에서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 부담을 줬었는데, 아침 개장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투신에서 한 14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걸 빼고 나면 한 82억 정도 오히려 기타 법인에서는 매수가 들어온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수급의 키가 이제 프로그램 부담 물량인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글쎄요, 선물 시장에서는 뭐 기타 법인을 제외하고 나면 전 세력이 다 매수 좀 들어오기 때문에 콘텐츠가 강하진 않습니다. 베이시스 0.8 수준에서 작지만은 차익 쪽에서는 한 130억, 비차익 쪽에서는 170억 정도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수급만을 봤을 때는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 매도가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은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런 시장까지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1840포인트까지 반등세가 나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 출발 상황 봤고요. 오늘 코스피 콜상 모두 강보합권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78% 오른 524선 출발을 했는데요. 시장 움직임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82% 상승한 524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개장 상황보다는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44%의 그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CJ ENM이 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3% 넘어가는 상승세로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의 그 코스닥 지수의 그 어떤 상승과 좀 다른 점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주들의 위주로 좀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전반적인 그 시총 상위주들의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테마성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오늘 첫 번째로 OLED 관련주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CES가 지금 개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OLED TV를 한번 선보이게 되면서 이 OLED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그 OLED 관련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한 2%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TLI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3.8% 정도의 강한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것은 일단 대북 관련주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조비가 그 농업 관련주지만 조비 같은 경우 일단 대북 관련주들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현재 한 2.8%대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한 2.2%대의 상승세, 그리고 광명전기도 역시나 상승세를 동반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와 같이 좀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지금 철도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좀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부분의 그 철도 관련주들 역시 강한 모습 보이게 되면서 오늘 장 좀 이끌어주는 테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수급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그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수세를 전반적으로 보이다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그 물량들을 좀 대체적으로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와 좀 다른 것은 일단은 그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콜과 풋을 동반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개인도 똑같고 외국인들의 포지션만 좀 달라졌는데, 일단 외국인이 어제는 그 스프레드 강하니까 변동폭에 좀 베팅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강한 변동폭보다는 좀 약한 변동폭,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도 장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내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보기로 하고요.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도 개장이 됐는데요.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성년의 날로 휘장했던 일본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니케이 지수 8,432.66포인트 0.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거와 맞물려 가지고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과 이란 부분입니다. 이란이 지금 핵무기 우라늄 을 이제 핵무기에 더 가깝게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제 미국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란의 이러한 행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아시아에서 이제 세력 규합에 나섰습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일주일 일정으로 중국,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을 했고요. 이란 제재에 이제 중국과 일본의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부는 원유 수출이 막힐 경우 호르무즈를 봉쇄하겠다고 8일 공식 발표했던 걸 이제 전일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이제 영국과 러시아까지 이제 감안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신형 구축함을 이제 페르시아만에 배치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러시아가 7일 지중해 바레인 앞바다에 함정 2척을 파견한 데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시로 이제 함정을 보냈다고 설명을 했지만 이건 이제 이란에 대한 측면 지원의 뜻을 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란 쇼크에도 유가는 비교적 안정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일 WTI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비교적 변동성이 커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의 분석이 핵 개발로 이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석유 수출국 기구인 OPEC, 그러니까 오펙에서 증산을 결정한 게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하는 경우에는 이란이 손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이란 정부의 수입 중에서 이제 석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정도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막게 된다면 이란의 원천적인 수익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분석한 대로 유가가 그렇게 변동성이 크게 커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르면 오는 13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번 개각에서 이치카 야스오 방위상과 야마오카 겐지 국가공안위원장 겸 이제 소비자상이 경질이 확실히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두 강요들이 당장 경질하지 않는다면 올 초 열리는 정기국회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섰었고요. 요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외환채권시장 동향 함께 짚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유럽 불확실성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환율이 3거래일째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한 5원 정도 빠지면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환율 시장 동향 봐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5원 10전 하락한 1158원 5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 기대에 유로달러가 좀 반등이 나섰지만 사실상 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NTF 시세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유로달러가 1.27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달러원 오늘 1160원 하향 출발했지만은 1150원대 강한 지지 1150원 중반에서의 강한 지지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매수가 편한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만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는 소폭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달러 선물에서는 4,000계약 이상 순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달러화가 좀 1160원대에서의 저항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150원대 중반까지 하락한 만큼 지금 현재 5일 2편까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추가 하락이 되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다라는 점이 1150원대에서의 중반 1150원 중반에서의 지지 그리고 1160원대에서의 저항을 계속해서 확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외환시장 봤고요.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이 6개월 만기 국채 입차를 실시했는데요.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안전자산 선호가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채권 시장은 금주 금통위를 앞두고 지준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는 이건 당장 있을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환율과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채권 금리가 소폭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약세 출발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국고 3년물은 3.4% 부근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국채 선물 매도 우위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현물은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외국인이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 좀 금리에 대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재차 유입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채권시장 금토위까지 경계감이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매파적인 기조에 대비하는 양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약세 모멘텀이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시장 동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사이버 결제 주셨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48%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2.84%나 급등합니다. 이틀 만에 수익이 5%나 났는데요. 목표가 이제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AS 해주십시오. 네, 한국사이버결제는 제가 어제 딱 하나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 게 투자 밸류에이션을 9천원까지 일단 보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기관 쪽도 33,000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뿐만 아니라 이 다나리라든가 이인시스 뭐 이런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온라인 결제 시장의 확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고 역시 이제 이 중에서 한국사이버결제가 저평가 매력이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어제 제시해드린 바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매수도 이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폭적으로 제가 제시한 목표가 7,500원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장 초반에 공략해서 수익 많이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소개를 받고 싶은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제시한 종목은 CJ E&M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0년 9월에 CJ 오쇼핑으로부터 분할 설립된 회사고요. 방송과 미디어, NM미디어와 CJ 인터넷 이런 흡수 합병하면서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고 종편 개국 이후에 국내외로 사업 확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 단가 상승에 따른 방송 광고 매출 확대 기대를 둘 수 있습니다. 동사가 최근 광고 판매 단계 계획을 알려지면서 모멘텀이 형성되는데 올해 2분기에 보유 채널의 광고 요금을 지난해보다 100% 이상 올릴 걸 방침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존의 동사의 광고 요금이 기상파나 종합 편성 채널의 단가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에도 이 시장의 저항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동사가 이 단가 인상을 2배 이상 하더라도 이 동사의 광고 요금은 공중파나 이 종편 채널에 비해서 11%, 7.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상파 TV와에 비교할 경우에도 이 최근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광고주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방송 제작 역량 강화에 따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동사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고 이 판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슈퍼스타 K라든가 코리아 갓 탤런트, 화성인 바이러스 이런 지상파 수준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슈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제작 역량을 갖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판권 소유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외 품앗뿐만 아니라 2차, 3차 가공을 통한 이 부가 창출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슈퍼스타 K를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확장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 방송 어떤 매출처도 매출 부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평가 매수와 기관 외국인 매수를 둘 수 있는데요. 동사가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14% 증가한 1조 4,300억, 영업이익은 996억, 순이익은 4% 증가한 921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 실적 대비해서 목표가를 좀 하향하고 있는 실적을 좀 하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 주가가 올해 예상 EPS 2,427원 대비해서 PR 8배, 19배의 급등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최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 밸류에이션을 4만 6천원까지 일단 생각하시고 올해 1월 달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6만 주와 19만 주의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CJ E&M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입니다. 2.3%나 올라와 있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당초 저희 대신 매수가는 33,600원 정도를 어제 종가 기준을 좀 봤는데요. 일단 지금 가격대 조금씩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단기 모멘텀이 형성된 모습이고 주가 수준도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찍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주가 34,000원대 매수가 지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37,000원까지 일단 보겠고요. 손절가는 41,500원 하는 시에 손절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CJ E&M 오늘 강정원 전문가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7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맞서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0.2%, 나스닥 지수는 0.1%가량 상승했는데요.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서 최근 하락에 따른 반등이 나와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상승한 1841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키운 상태인데요. 25포인트 상승한 185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700억 원, 외국인은 250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209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포인트 상승한 524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 역시 시초가로부터 큰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4.66포인트 상승한 52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2억 원, 기관은 20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6위권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38% 상승한 103만 원에, 현대차는 2%대 강세 보이며 22만 6천 원에, LG화학 역시 2%대 강세 보이며 32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83% 상승한 27만 8천 원에, 삼성생명은 1.12% 상승한 8만 1,400원에, SK이노베이션은 약 2%대 강세 보이며 15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1.68% 상승한 24,250원에, S오일은 2.7%대 강세 보이며 1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는 2.37% 상승한 6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2%대 강세 보이며 12만 7,800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2.52% 강세 보이며 15만 4,300원에, 메디포스는 2.2% 상승한 20만 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2%대 강세 보이며 34,300원에, SFA는 1.32% 상승한 61,200원에, 네오이즈게임즈는 1.39% 상승한 4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시제는 강보합권에서 73,100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동선은 부합권에서 3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S는 1.28% 하락한 2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만나서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신재정 협약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미국의 최대 알루미늄 생산 업체죠.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작을 알리는 알코아였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 거의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 비해서도 상승폭을 늘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 1.3%나 오름폭을 늘린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 어떤지,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님, 오늘장 체크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예, 지금 체크 포인트 보기 앞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장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 1850포인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조정을 생각했는데 의외로 뭐 삼성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짚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주가에서 좀 24포인트 정도 상승한 1850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인 수급선 1850선에 이제 21선, 11선 뭉쳐있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 정확하게 일주일 전 지난 화요일처럼 종가까지 당기는지는 수급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급을 살펴보면 역시나 제가 어저께 그 기관들이 많이 판 것 중에도 역시적으로 사실 기타 법인에서 어저께 3,500점 매도가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이 판 것보다도 기타 법인에서 판 것이 장에 부담이 됐다 말씀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은 장 초반에 소폭 매수 들어왔습니다만은 다시 매도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고 260억 매도 중에서 전기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조금 매수해 주는데 260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26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만은 기타 법인 쪽에서 한 800억을 매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00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는 소폭의 매수에 국한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선물시장에서 1,800억 계약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최근에 사실 지난 금요일과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 선물시장이 하방 베팅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유발을 했는데 그 자체가 베이시스를 잡아줬다. 그래서 작지만은 1,000억 원 정도의 프로그램 물량을 유입시키면서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글쎄요 뭐 많이 오르고 그러는 것보다 사실 밑으로 내려가는 건 하루 정도 쉬어주지 않나 그렇게 오늘 장 일단 먼저 지켜보겠습니다. 예. 사실 유럽 저도 지금 보면 어제 뭐 누구나 예측하지 않았겠습니까? 메르코지 요새는 이제 대놓고 메르코지라고 표현을 씁니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 합쳐서 메르코지라 그러는데 원론전 수준에서밖에 어떤 회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지난 12월 12일쯤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신재정 협약에 대해서 좀 조속한 촉구가 좀 기별된다. 그래서 1월 30일 날 EU 정상회담이 열리죠. 그 전에도 사실 뭐 독일, 이탈리아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자전 회담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큰 회의는 1월 30일 날 있는데 그 전에 1월 30일이 되기 전에 신재정 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어떤 뭐 실행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사실 립서비스죠. 그게 좀 그쳤다 말씀드리겠고 예. 뭐 진짜적으로 시장에서 항상 기대하는 거는 뭐 어떤 가장 간단한 거는 두 개밖에 없죠. 유로본드 발행하고 ECB에서 국채 매입하는 건데 그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안 나온다 그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유럽 쪽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 수장들이 만나서 어떤 회담을 하는 거에 갖고는 시장에서 어떻게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게 좋고 유럽 악재라는 건 누가 알다시피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신용평가에서의 신용등급 강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복병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지표도 조금 한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최근에 지난주 연말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 동향이 좀 좋게 나오고 제조업체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발 구원투수 역할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미국 본연의 장시를 봐도 다우지수도 대략적으로 12,200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도 반등세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고 사실 4, 4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알코아는 사실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 미쳤죠. 뭐 4분기 워낙 우리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실적 뚜껑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는 하지 말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같이 글쎄요 1850선 정도에서는 사실 지수 전략 짜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좀 빨리 오른 건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추격을 매수할지 아니면 보유할지 아니 추격 매수를 할지 아니면 들고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 사실 기타 법인이 계속적으로 매수 들어오는 것보다는 역시나 장이 급하게 올라갈 때는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먼저 주식시장에서 강력하게 매수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선물시장에서 다시 대량의 매수를 유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 수준만 저는 보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장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 한 103만 원 나오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이 1에서 2% 그리고 어저께 중국 증시가 장 후반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뭐 기계업종, 두산인프라코 이런 거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역시나 1월 달은 그 대형주는
중에서는 주도주는 좀 없지 않나, 삼성전자 시기 때문에 주도주는 없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예.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대한투자나 그러죠. 약간 뭐 사실 그 대한투자 표현을 쓰면 조금 와닿게 표현하면 삼성전자 안 갈 때 자동차 받쳐주고, 또 자동차 안 갈 때 화학주, 철강주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정치라 그러는데, 그런 것 자체는 약간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확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사실 지수는 쉽게 올라갑니다. 굳이 주도주가 없어도. 근데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대한 섹터의 어떤 그 반등세가 산발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 탄력은 좀 약하면서 역시나 계속적으로 눈치 보기 하방을 다지는 수준에서의 장이지 않나 보면서 오늘장 사실 종가까지 1850포인트를 지지하는지가 오늘 장의 키워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증시가 생각보다 강하기는 한데 강력한 매수 자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분석이셨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하창봉 팀장님 의견이셨습니다. 이성규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 그런 측면들이 오늘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뭐 주룩주룩 그러니까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증시가 좀 흘러내린 모습도 있었고요. 예. 일단 어제 그 중국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2%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맞춰가는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미국장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분기 실적들 미국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역시나 힘입어서 일단은 그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이미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좀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그 사실상 그 유럽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크게 여파를 미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영된 것이 그렇게 미국 그러니까 뉴욕 다우 지수의 상승폭을 크게 뭐 이끌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그 11월에 있는 소비자 신용이 10년 내 최근 10년 내 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비자 신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할 돈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카드로 인해서 대출을 받고 돌려막기식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고용지표 쪽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카드론 사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와는 그 차원이 좀 틀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화됐을 때는 상당히 큰 폭으로 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세 번째로는 또 한번 체크해 볼 것은 유럽 문제가 이제 올 1쿼터까지 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1일까지 유럽의 그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물론이고요. 그런 국가들이 이제 대부분의 그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제 그 유럽 증시에서 일부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들이 이제 실망감으로 저는 작용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증시에 영향을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좀 일단은 제한적이라고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정확한 판가름은 1분기 이후에 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무슨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뭐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가까운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의 그 어떤 투자 세력들의 그 어떤 집중도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물론 덴마크, 노르웨이나 뭐 우리나라나 그 싱가포르나 과거 외에 이게 놓고 보게 되면 과거 외환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는 원래부터 잘 이렇게 화폐를 관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일단 한 번 위기를 겪었거나 아니면 원래 잘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그쪽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나라도 역시나 껴 있습니다. 뭐 98년도 IMF 사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외환에 대한 어떤 건전성 자체를 좀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향후에 어느 정도 메리트는 느낄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체크 포인트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 살펴봤고요. 잠시 여의도 상황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에서는 어떤 업종에 관심 갖고 또 장을 지켜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어제 뉴욕 증시 보면은 S&P가 0.23% 상승에 그친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6%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 그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던 거는 이제 CES를 앞두고 좀 급등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마침 금일 밤이 되겠죠. 10일부터 13일까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험적으로 보면은 CES에서는 기존 제품에 여러 가지 신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CES에서 아무래도 최대 하두는 OLED TV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OLED TV는 사이즈가 작았죠. 40인치 이하로만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55인치 이상의 대형 TV 생산이 좀 가능해졌습니다. 마침 시장도 개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OLED TV 시장은 2013년에 140만 대, 그리고 2014년에 가서는 700만 대 이상 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0년까지 연평균 111%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LCD TV 시장을 좀 빠르게 대체하면서 어떤 좀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좀 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LED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지금 두 개 업체가 있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SMD라고 하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두 개 업체가 있고 그런데 이 두 개 업체가 OLED를 만드는 방식에는 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표준화 경쟁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MD와 관련해서는 제일모직이라든지 SFA, 덕산하이메탈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LGD와 관련돼서는 아바과, LIG, ADP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기전자 업종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졌었는데 여전히 전기전자는 강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십시오. 예, 어제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의들이 회의를 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요. 1월 30일 날 유로 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그 사전적인 조율 작업에 그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업종에 거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하지만 부담입니다. 지난달 배당을 노린 차익 매수가 3조 원가량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를 통해서 청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물량은 청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상 경기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해서 상대적 강세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역시 시장의 출렁거림이 크게 나타날 때는 중소형주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조절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중소형주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은 대형주 대비해서 부진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어떤 수급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매기가 집중되고 있고 연초 이후 재료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좀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업종별 투자 전략 시간에 오늘장 특징주 짚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 아니다 그래도 시장 자체가 중형주, 소형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크게 잘 가는 테마가 제가 볼 때는 꼭 우리가 대선 아니다 그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봇 관련주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습니다. 이 유진 로봇을 말씀드리면서 청소기 시장, 로봇 시장 청소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예. 약간 제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워낙 좀 생각보다는 조금 잘 간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사실 로봇 관련주를 봤을 때는 크게 산업용 로봇이 있고 이제 가정용 로봇이 있는데 산업용 로봇을 제외하고 나면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사실 가정용 청소기 로봇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청소기 로봇을 접했을 때는 유진 로봇이다. 나머지 동부나 AD칩스 이런 종목, ED 같은 주들은 상당히 주가는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산업용 로봇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데 저희 생각을 그대로 뒤집으면서 계속 잘 가고 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실 어떤 1월달 같은 연초에는 확실히 이렇게 어떤 IT 쪽에서도 테마가 붙고 바이오 쪽도 붙는 것처럼 큰 펀더멘탈 없어도 생각보다 조금 잘 간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약간 펀더멘탈 되면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올 아침에 전문가님이 추천하신 이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좋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몇 개 종목 같이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가 있고 제가 종목을 불러드리면 사이버 결제, 뭐 모빌리언스, 다날, 이니시스, 그리고 한국전자인정이 예사인인가요? 하여튼 전자인정이 있고 KBT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현대통신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테마주니까 무늬만 전자결제 일단 빼겠고요.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전자인정 쪽은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인정하는 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결제가 모양새는 괜찮죠. 근데 수급이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국내 모바일 결제 1위죠. 실제적으로 최근에도 잘 가고 있는데 한 5,8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많이 급등한 거는 이 모빌리언스가 미국에 12월 달에 상장한 미국 회사 진가라 그럽니다. 그 회사 어떤 모바일 결제에 대해서 제휴를 갖고 있다 말씀드렸고, 다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시닉스 파크라든지 여타 뭐 카카오톡 등과 계약을 하면서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은 실제적으로 모바일 우리가 이커머스 시장이 같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펀더멘탈도 된다. 그런 관점에서 같은 테마를 보더라도 약간은 물론 지금 현재 주가만 봤을 땐 실적이 조금 고평가된 거 있습니다만은 너무 부정적으로는 볼 게 아니다 말씀드리겠고. 하창구 팀장님, 예.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 시점에서 투자하는 것도 큰 부담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데는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같은 테마가 되더라도 예.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 테마로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물려도 큰 고생을 안 한다. 그런 말씀드렸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뭐 모빌리언스 주가만 봐도 지금 4,000원 하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6,000원까지 50% 급등했기 때문에 매매 기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시장으로 급등하고 나서 지금 한 달 내내 사실 알고 보면은 변동폭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종목은 아니고 빠질 때 그런 사야 된다 말씀드렸고, 추격 매수는 보통 단기적으로 이슈가 최근에 붙은 것처럼 SNS 관련주처럼 갑자기 폭등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건 추격 매수.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심하다 조금 매수, 그리고 시세가 한번 분출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갈 종목은 아니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장 다시 한번 달리고 있는 SNS 관련주, 인포뱅커를 대상으로 한 SNS 관련주 오늘도 지금 8% 급등하고 있죠. 사실 금감원에서 대선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반짝 바로 뒤집어버리는 강한 흐름세, 자금 이쪽으로 워낙 쏠리다 보니까 SNS 쪽에서는 뭐 인포뱅크, 가비아, KINX, 그리고 이로운 같은 경우가 역시나 8%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요거는 테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투자 팁은 배제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오늘은 약간 그렇지만은 조금 내용 있는 테마 중에는 사실 원전 관련주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4% 급등하면서 96,000원, 한전 KPS 같은 경우가 4% 급등하면서 4만 원 나오고 있는데, 원전은 조금 내용이 있죠. 일본이 사실 지난해 3월달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을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어떤 뭐 정부에서도 사실 원전 수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원전 폐쇄는 국내 원전 수출업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기관의 리포트가 조금 작용했다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접했을 때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 수준에서 바로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가 다시 시세를 뒤집으면서 올라가고 안 가는 거는 최소한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오늘 장 특징주 짚어봤고요. 이성기 팀장님 업종별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일단 최근에 나온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예.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이 사모펀드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투자적인 측면에서 불안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좀 이런 측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뭐 활성화된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그 쇼핑이나 이 리조트 부분이나 아니면 외식 산업 부분이 속해 있는 그런 부동산은 크게 큰 폭으로 그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동산 부동산 그 가격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해서 사모펀드 쪽이,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그런 것들을 사들인 다음에 뭐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외식업이면 그 외식업체를 전부 다 지분을 인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사모펀드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자산 가치 자체는 저 하방 경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쇼핑주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거는 설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좀 경계하라는 말씀이었고요. 예. 일단 자산 가치 부분에서 방어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앞에 하창모 팀장님과 좀 겹치는 부분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틀립니다. 이 부분은요. 카드 업계가 이제 모바일 그 결제를 활성화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의 그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에 그 아이스 칩을 넣어야 되는데 이 기술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그러니까 우리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바로 그거를 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신용카드를 뭐 발급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체크카드와 많이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들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일단은 은행들과 연계를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증권들과 연계도 CMA 계좌랑도 연결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은행이나 증권들도 어렵다 보니까 원래는 그쪽이 갑의 입장인데 신용카드에서 보게 되면 같이 협상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결제 시장이 그동안 좀 어떤 제한적인 쿼터적 요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계들이 좀 허물어지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 업체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다날이라든지 그리고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 좀 특색이 있는데요. 그 다날 같은 경우는 휴대폰 결제 부분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모빌리언스도 이제 그쪽입니다. 근데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 부분들이 축소가 되게 되면 이니시스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 커질 수가 있다라는 점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온라인 사이버 결제도 되지만 역시나 그 휴대폰, 그러니까 모바일 부분도 된다라는 거여서 이니시스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좀 정리해드리겠고요. 예. 일단 그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와 그 FTA를 하겠다고 계속 했는데 이번 3월에 이게 과연 바로 기준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됐으니까 이제 가정상 협상이 됐을 시에 3월달에 협상이 됐을 시에 가장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좀 골라봤는데요. 역시나 그 물류 관련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FTA를 체결했을 때 국가 간 그 물류 이동하는 비중이 한 20%는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과의 기업이 어떻게 보면 오픈마켓 형태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지금 섬유산업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섬유산업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 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물류 이동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류 관련주들도 좀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업종별 전략 잡았고요. 이제 오늘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 말씀 드릴 차례입니다. 하창봉 팀장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예, 오늘 저는 키움증권인데 예. 오늘 아마 시청자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장에 증권주 가져오고 하필이면 키움증권이 사실 저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약간 그 증권주 하나 뭐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관점에서 일단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예. 뭐 수익 탄력성 면에서는 좀 덜 할 수 있습니다만 키움증권 너무 이 가격은 그게 나쁜 가격이 아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걸 가져왔냐면 사실 이 지금 장의 특징에도 상관되는데 지금 장 자체가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나눠지면 실제적으로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코스닥이 한 4조 원 정도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이 한 3조 원 초반입니다. 한 1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장중한때 그럴 때 장중한때 같은 경우는 거래소 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활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에는 테마주가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그리고 종합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코스닥의 거래가 좋다는 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개인 투자가의 거래가 활발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온라인 증권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상 걔네들도 광고를 하고 있죠. 5년 연속 1위라고. 실제적으로 1위 맞습니다. 온라인 매출 기준으로 한 17%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2012년도 장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장이다. 쉽지 않다는 건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가의 거래 비중이 많아집니다. 그랬을 때는 온라인 위탁 부문에 대한 수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2011년도까지 좋았던 랩 시장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운용 시장은 캐파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약간 생각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움증권을 들고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올 단기적인 아니다 그래도 55,8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해주는 관점 그리고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주봉 분석을 해보니까 한 63,300원은 단기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63,300원 손절가는 49,300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키움증권 하창봉 팀장님 오늘 장 관심 종목이었고요. 중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S1이라는 종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뭐 보안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그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일단 간략하게 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사회적 위험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뭐 범죄도 많아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보안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컴퓨터 보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안 관련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SOM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보안 제품들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판매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에 지금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와 이어지는 산업 융합 서비스들 자체가 좀 매출이 급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2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올해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 15%대 상승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약 4만 원대로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긍정적인 점은 지금 S1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안에 대한 매달 그 비용을 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출동을 하게 되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그 헬스케어 관련 산업과도 연관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급한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역시나 그 출동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 주당 EPS가 4만 원이 아니라 4천 원이군요. 죄송합니다. 4천 원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2배 정도 들어갔을 때 고평가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한 8만 원 선까지도 2012년은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는 좀 너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단기적인 어떤 테크닉 측면에서는 일단 6만 7천 원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익 개선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5만 4천 원 선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어제는 이 시간쯤 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불안했었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장이 좀 강합니다. 둘 다 대응하기는 참 어려운 장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하죠. 어떤 종목이 향후에 좀 잘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은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